무더운 주말입니다. 더위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라고요.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현장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신기와 소방펌프 MCC 라인 간 간선수가 부족할 때 확인 공통 라인 가닥수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이미 수신기와 MCC 등 설비가 납품되어 있고 부착되어 있는 상태라면 시스템에 맞춰 결선을 해야 되겠죠. 당시 이 현장도 수신기 펌프의 기동 확인 전압이 AC 220V 방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결선을 했습니다. 수신기가 AC 220V 기동 방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간선 구성이 되겠고요. 그랬을 때 결선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 현장에는 고가수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 펌프 설치를 면제받은 상태라고 했죠. 스프링쿨러 주펌프, 충합펌프, 소화전 주펌프, 충합펌프가 있는데 스프링쿨러 주펌프가 엔진 펌프죠. 엔진 펌프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충합펌프가 전동 펌프입니다. 여기 엔진 펌프 내에도 충합펌프를 제어하는 제어부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여기에 이미 스프링쿨러 충합펌프도 이쪽으로 이렇게 주문 제작했더라고. 근데 여기다가 해야지 뭐 같이 통합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소화전 주펌프, 소화전 충합펌프. 그래서 아까 이쪽으로 MCC를 맞춰왔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충합펌프 이렇게 세 대가 MCC에 제어를 받고 스프링쿨러 주펌프만 엔진 펌프가 제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에 맞춰서 결선을 하게 될 경우 펌프당 기동과 확인 라인에 각각 2코어씩 두 가닥씩 되겠죠. 그래서 총 펌프당 4코어 4가닥의 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펌프가 4대죠. 그러니까 4, 4, 16 16가닥의 간선수가 소요되겠습니다. 모든 펌프들의 기동 방식은 자동 모드가 기본이죠. 여기 수신기에도 하단부에 보면은 요거 선택 버튼을 누를 때마다가 자동이 토글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정지가 토글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수동,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토글이 되겠죠. 이렇게 모드를 이렇게 요 선택 버튼을 통해서 누를 때마다 자동, 정지, 수동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항상 자동으로 점등이 되어 있어야 돼. 지금 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죠. 이 수동으로 선택되어 있을 때는 수동 기동을 하기 위해 선택을 한 것이고요. 기본 모드는 자동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수신기에도 자동 모드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소방펌프 엔진 제어 장치입니다. 여기 각각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자동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 이제 램프가 토글 되겠죠. 요거 이제 주펌프예요. 주펌프, 엔진 펌프. 요거 이제 충합펌프 제어부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충합펌프일 때는 여기 이제 충합펌프를 엔진 펌프 제어반에서 제어할 때는 이 부분에 이제 자동, 정지, 수동 모드를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합펌프를 제어한다면 요 자동 버튼을 눌러서 이 램프가 토글되게 해야 되고요. 주펌프, 엔진 펌프를 자동 모드로 하려면은 이 자동 버튼을 눌러서 이 램프가 점등이 돼서 토글되게.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가 수신기에서는 자동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서 뭐 정지를 했다든가 수동으로 했다든가 충합도 마찬가지. 충합을 여기서 제어한다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만 하지 수신기에서만 자동하면은, 그러니까 양쪽 모두 자동으로 이렇게 토글돼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점등이 돼요. 이게 표시 램프가 돼 있어. 나 자동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나 자동으로 선택됐어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MCC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엔진 펌프
컨트롤 센터 그래가지고 요 엔진 펌프 요 제어부는 보통 우리가 ECC라고 그래요. 엔진 펌프 컨트롤 센터. 그다음에 MCC는 전동기종 모터 컨트롤 센터 해가지고 MCC라고 합니다. 그래서 ECC 그러면은 소방펌프 엔진 제어반, 그다음에 MCC 그러면 전동펌프 제어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그럼 MCC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표시 램프가 없어요. 자동 수동. 셀렉터 상태로만 알 수가 있어. 이게 수동 상태에서 조작할 수 있는 온 버튼, 이게 오프 버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주펌프용 수동 온 버튼이고, 수동 정지 버튼이고, 자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요건 충압펌프의 수동 온 버튼, 수동 오프 버튼. 수동 모드로 했을 때만 조작하는 버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동으로 이렇게 셀렉터가 이렇게 요 표시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수동으로 놓을 땐 수동 조작할 때만 놓고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해야 돼. 필히 이건 확인해야 돼. 이거 수동 놓고 깜빡 잊어버려 이게 조작하고 그대로 방치하면은 수신기에서 자동으로 돼도 여기 이쪽이 수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동 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놓으면 아까 엔진하고 수신기 같은 경우는 자동등이 토글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그런 표시 장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육안으로 항상 이거를 조작을 했을 때는 그게 아예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 야, 수동으로 했지만 이제 끝날 때는 자동 확인해서 확실히 해야 된다. 이거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알람 밸브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구역에 폐쇄형 헤드가 설치가 됩니다. 이게 습식이기 때문에 물이 항상 충수가 돼 있잖아, 배관 내에. 근데 이게 오픈 개방형 같으면 그냥 막 물을 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꽉 틀어박아요. 너는 나오지 마. 평상시에는. 응? 나오지 마. 그랬다가 불 났을 때 이게 녹아서 나와. 그런 이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폐쇄형 헤드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물이 이렇게 딱 여기까지 와 있다가 압력에 가압수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랬다가 화재가 발생되면 열에 의해서 이 헤드가 녹아요. 요 막고 있던 부분이. 그래서 녹아가지고 개방이 되면 이제 그때 살수가 되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돼서 녹은 헤드 쪽에만 국소적으로 자동 소화 설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열에 의해 헤드가 오픈되어 살수가 시작되면 수관 내 압력이 저하가 되겠죠. 이 가압수가 여기까지 와 있다가 뻥 뚫려 버리니까 압력의 변화가 생기겠지. 그래가지고 압력이 쭉쭉 떨어져 가지고 그 상태가 되면은 알람 밸브 감시회로가 활성화되고 펌프가 기동되는 두 가지 프로세스가 실행이 됩니다. 펌프도 기동이 돼야 되겠지. 가압을 하려면은. 그 다음에 여기가 터져가지고 압력의 변화를 감지해서 수신기로 화재 입력을 하겠죠. 알람 밸브는 화재 입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프로세스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알람 밸브가 이 안에 스위치가 들었는데 여기 알람 밸브고요. 아무튼 수관 내 압력이 변동이 되면 저하되면은 접점이 붙게 돼 있어. 뭐 NC도 있고 접점의 유형이, 그다음에 NO 접점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압력에 의해서 동작대 떨어져 있다가 압력이 저하되면 복귀돼서 붙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평상시에는 압력이 가해지지 않다가 압력이 차여져 있어도 방출로 인해서 압력이 이 부분에 스위치가 가해져가지고 동작해서 접점이 붙는 접점. 요건 복귀돼서 붙는 접점이고 요거는 동작돼서 붙는 접점이에요. 이 안에 이 접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수신기에 알람 스위치 동작 감시 회로가 있어. 거기에 마이너스 쪽을 스위칭해서 화재 감시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기 화재 감시 회로가 활성화되면은 구역 대피 사이렌, 여기 사이렌도 있습니다. 알람 밸브에 구역 사이렌도 발보시키고, 그 다음에 화재 신호가 입력됐기 때문에 연동 출력이 나가요. 요건 구역 대피 사이렌이지만은 지구 경종은 층 개념이라고 그랬지. 층 개념. 구역이 예를 들어서 알람 밸브가 알람 밸브 1, 알람 밸브 2가 있다 그래봐요. 여기서 2. 그러면 요거는 구역에서만 사이렌이 발보되지만은
여기서 일단 수신기로 신호가 딱 들어가면은 지구 병종은 층 전체가 발부가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화재 입력이다. 알람 스위치에 감시가 들어오면은 화재 입력이다. 화재 입력이지만 비축적이다. 왜냐? 요 알람 스위치 내에도 지연 회로가 있다 그랬죠. 축적 기능이라고 그러지. 지연시키는 거. 화재의 입력을 일정 시간 동안 저항과 콘덴서에 의해서 시정수라고 그러죠. 시정수에 의해서 입력을 지연시키는 회로. 그게 바로 축적 기능이요. 수신기에는 비축적이지만은 요 알람 스위치 자체가 지연 회로에 의한 축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신기에서는 비축적으로 설정을 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비지속이다. 상황이 끝나면은 수신기에서 지속 회로가 없어요. 이거는 알람 스위치는. 이게 복귀가 돼서 알람 스위치가 접점이 떨어지면은 복구를 해가지고 알람 스위치가 NC 같으면 동작해서 떨어진 상태 세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NO 같은 경우는 세팅을 했으면 동작되지 않은 상태, 접점이 붙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복귀가 되면은 수신기에서 동작했던 게 접점들이 떨어지니까 자동으로 지속이 없으니까 비지속 상태니까 복구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수관내 압력이 헤드의 개방으로 인해서 수관내 압력을 인해서 요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알람 스위치가 화재 감시를 입력한다고 그랬죠. 그거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알람 스위치가 이렇게 동작을 함과 동시에 펌프실에 보면은 압력 챔바 있잖아. 압력 챔바. 펌프를 작동시키기 위한 그런 스위치가 되겠죠. 압력 챔바의 압력 스위치, PS, 프레셔 스위치 이런 방식 또는 뭐 전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챔바식이지만은 전자식 압력 스위치가 있잖아. 모르시는 분들 내가 강의한 건 보세요. 한번 요 압력 스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압력 챔바나 전자식 압력 스위치의 접점이 폐로가 된다는 얘기야. 접점이 폐로가 된다는 얘기는 다친다는 얘기지. 접점이 붙는다는 얘기는 펌프를 기동시키기 위해서 붙는 거예요. 이게 압력을 감지해서. 그래서 이 접점이 폐로가 되면 수신기 압력 스위치의 PS 감시 회로를 마이너스 스위칭해서 그 연동 노멀 오픈 접점들을 폐로해가지고 압력 스위치 동작 표시 등을 점등시키고 이 압력 스위치가 붙어서 수신기 압력 스위치 회로를 동작을 시키면은 그 압력 스위치 회로의 접점들에서 이게 점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펌프 요게 그 접점인데 펌프에 MCC나 ECC의 펌프 자동 기동 회로를 스위칭 해주는 거예요. 접점 붙여줄 테니까 동작해라. 네, 그런 접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중압 펌프는 자동 기동 자동 정지니까 지속 회로가 없어요. 근데 주펌프, A 펌프는 일단 한번 기동이 딱 되면은 수신기에서 수신기 복구 버튼을 눌러서 회로를 초기화 시키기 전까지는 지속 접점에서 계속 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속 접점이 회로를 지속을 시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 압력 스위치는 설비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비가 동작되면은 버저가 발부돼야 되겠죠. 삑 하고. 그러면서 요것도 비축적 모드예요. 축적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펌프, A펌프일 때는 지속이고 충압펌프는 비지속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평소에는 수갑내 압력이 화재가 발생되는 녹기 전에는 항상 이 충압펌프가 기동점이 여기고 정지점이 여기인데 충압펌프는 비지속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기동해서 압력이 쭉 누압이 생겨서 쭉 와가지고 기동점이 되면 기동을 했다가 정지점 가면 또 정지하고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평상시 수압을 관리한다고 그랬지. 그렇게 하는데 이 기동점을 보면은 주펌프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주펌프나 A펌프보다 높아. 왜 그러냐? 주펌프가 기동이 되기 전에 중압펌프가 이 수관내 압력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정지점도 낮아. 주펌프나 A펌프 정지 압력이 여기라면 이거보다 낮아. 평상시 수관내 압력을 관리하다가 아까처럼 헤드가 개방이 된다든가 소화전에서 밸브를 열어서 살수를 할 때 압력이 확 떨어지겠지. 순식간에. 그러면 충압 펌프가 먼저
기동 압력에 여기 압력이 떨어지면 여기 충압 범퍼가 먼저 기동이 돼. 그래도 또 더 떨어져. 수관 압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은 일단은 여기 점에 오면 기동은 된다 하더라도 충압 범퍼가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 살수 압력을 일정한 압력을 얻기가 어렵죠. 그러면 압력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펌프가 기동을 해요. 그럼 두 대가 같이 기동하면 쫙 올라가겠지. 그러면 순식간에 올라가는데 이게 먼저 기동하고 요게 기동해서 두 대가 기동했다 하더라도 여기 충압펌프 정지점에 가면 충압펌프는 정지가 된다 그랬죠. 자동 비지속이니까 자동 정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주펌프만 혼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오면은 정지 압력이 되면은 접점은 떨어져요. 압력 스위치 접점 떨어진다는 얘기요. 응? 정지 압력에 주펌프, 예의펌프의 정지 압력이 여기인데 요게 하여튼 주펌프나 예의펌프가 됐던 간에 일단 여기 기동이 돼가지고 지속 상태로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에 오면 일단은 정지점이 오면은 압력 스위치는 접점이 떨어진 상태로 되겠지.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압력이 상승됐으니까 노말 크로스가 같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압력이 계속 올라간다고. 그렇지만 무한정 올라가는 건 아니야. 릴리프 밸브가 작동돼가지고 더 이상 압력이 못 올라가게 수온 상승 방지를 해서 릴리프 밸브가 작동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계속 열렸다 닫았다 하면서 계속 이 압력을 유지한다고. 그렇지만 이게 계속 돌아간다고 해서 배관 라인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터지거나. 요게 릴리프 밸브 작동점은 압력은 배관 계통의 최대 사용 압력보다 낮은 압력이기 때문에 배관이 터지거나 뭐 그럴 염려는 없어. 그다음에 요거를 해주는 릴리프 밸브를 낮게 이렇게 잡아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밸브가 잠긴 상태에서 계속 하면은 여기 최저 압력이라는 그 압력이 있는데 그 압력 상태는 수온 상승이 유발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낮게 그다음에 배관 계통의 전격 견딜 수 있는 전격 압력보다 아래로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거죠. 계속 돈다 해도.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은 이게 지속이 된 상태를 풀어주면은 펌프가 정지가 되는 거야. 지속 접점하면 회로가 죽어버리잖아. 리세트 전원을 수신기에서 수신기 복구 버튼을 눌러주면은 회로가 전원이 일시적으로 차단이 돼가지고 모든 게 초기화된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펌프가 이제 정지가 되는 거야. 자체 지속되고 있던 게 해지가 돼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비 펌프는 항상 얘기하지만 주펌프의 성능과 동일해야 돼. 이게 예를 들어 30마력이면은 이것도 30마력. 전동 펌프가 됐던 엔진 펌프가 됐던 마력수 가지고 우리가 성능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30마력이면은 이것도 30마력이 돼야 되고. 똑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기동 불능이 됐을 땐 예비 펌프가 기동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동점도 주펌프보다 낮죠. 주펌프가 기동돼야 되는 압력에서 기동되지 못할 경우에 점점 더 떨어질 거 아니야. 주펌프는 어차피 헬로 됐어. 뭐 기동 못 돼.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압력이 예비 펌프 기동점이 되면 예비 펌프가 대타로 주펌프의 노릇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요 수신기의 패널에 보면은 압력 스위치, 압력 이렇게 돼가지고 수신기 수신기 또 뭐 각각 있죠. 예비, 충압 그렇게 되는. 여기는 이제 그 고가수조를 설치해서 예비 펌프는 면제가 됐어. 그러니까 주하고 충압만 있는 거지. 그래서 요게 점등되는 거는 PS 압력 스위치 접점이 폐로 상태일 때만 점등이 돼야 되는 게 올바른 표시 방법이죠. 이게 접점이 떨어지면 초등이 되고 압력 스위치가 접점이 붙은 상태일 때 점등이 되어야 올바른 표시 방법인데 주펌프나 예비펌프 같은 경우는 기동 후 수관 내 압력이 정지 압력에 이르러 접점이 개로가 돼도 접점이 개로가 되면 꺼져야 되잖아. 근데 수신기에서 지속 회로가 있다고 그랬잖아. 주하고 예비는. 그러면 펌프가 계속 지속 운전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수신기에 압력 스위치에 요 감시등도 표시등도 압력 스위치 접점의 개폐로 상태와 상관없이 주 예비일 때만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 스위치 접점의 개폐로 상태와 상관없이 지속 점등 상태로 된다. 그러니까 이미 기동점에 다다랐을 때 접점이 떨어지잖아. 동작에서 떨어지잖아. NC 접점이. 그러면은
접점이 떨어졌으면 소등이 돼야 되는데 주 예비 펌프는 소등이 안 돼요. 왜냐? 이 회로가 지속돼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압력 스위치는 떨어져도 그런 특성 때문에 이거를 계속 점등되게 세팅을 해놨다. 설정을 해놨다. 그렇게 설정돼 있어요. 수신기 제작사에서. 근데 난 내 생각에는 이럴 필요가 없었다고 봐. 왜냐하면 펌프 표시등이 있잖아. 이거는 압력 스위치가 동작에 관련된 뭐 접점이 떨어졌으면 꺼져야 되고 접점이 붙어서 동작했으면 수신기 회로가 압력 스위치 감시 회로가 동작됐으면 점등되고 접점이 떨어져서 회로가 복귀됐으면 꺼져야 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맞추다 보니까 지속이라는 개념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연동되는 거예요. 지속 상태가. 그래서 이거는 계속 들어와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수신기 패널에 펌프 확인 표시등이 있잖아. 압력 스위치에 접점이 붙어서 PS 감시회로에 출력 접점에서 펌프 기동을 시키죠. 요거는 이제 그 기동시켜주는 접점인데 이 접점을 회로에서 지속시켜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내가 적어놓은 거고 요게 출력 접점이에요. 기동. 그러니까 PS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회로에서 이 출력 접점으로 기동을 시켜주는데 이 기동 접점인데 뭐 지속 기능이 있다. 일단 딱 해주면은 여기 입력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게 펌프 확인 표시등이 점등이 되는데 이건 자동 모드일 때고, 그지? 수신기에서 자동 모드일 때 자동 입력에 대한 출력 접점에 의해서 기동이 돼가지고 MCC나 ECC에서 기동이 되면은 그 확인을 보내주죠. 전압에 의해서 되는데 수신기에서 자동이든 아니면 수동 모드로 여기 선택을 해서 수동으로 톡을 시켜놓고 수동 기동 버튼을 눌러서 기동을 시켰을 때는 그렇게 수동 기동이 됐던 아니면 자동으로 톡을 시켜가지고 요 압력 스위치 입력에서 이 자동 기동을 시켰던 간에 어차피 여기는 항상 점등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두 가지 썰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는 수신기에서 수동 모드로 선택 중에 수동 모드로 지금 선택이 돼 있잖아, 지금. 현재 이 선택 버튼을 계속 눌러서 수동으로 토글 돼 있죠. 표시등이 수동 선택 상태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기동 버튼을 수동일 때만 요거는 들어와. 자동일 때는 이건 점등이 안 돼요. 왜냐? 기동 표시등은 수동 모드로 이 톡을 시킨 상태에서 기동 버튼을 눌러서 톡을 냈을 때 응답의 의미요. 응답의. 우리 발신기 버튼에서 발신기 요 표시등이 요 밑에 버튼이 있고 발신기 버튼 눌렀을 때만 요 발신기 동작 표시등이 들어오죠.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답 표시등이라고 하잖아요. 요걸 눌렀을 때 수동으로 발신기 눌렀을 때 바로 위에 조그만한 그 좁쌀 같은 표시등이 들어와서 나 눌렸어요.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응답. 근데 그런 응답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자동일 때도 이게 기동등이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수동으로 했을 때 수동으로 선택을 해서 톡을 시켜놓고 점등 표시등을, 선택 표시등을. 그래서 수동으로 하면 끝나냐? 아니지. 이걸 눌러야 돌아가지, 수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수동 기동 버튼이야. 수동 상태에서 기동을 시키는 수동 기동 버튼을 눌렀을 때 요 발신기의 응답 표시등처럼 여기 응답 개념의 기동등이고,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는 응답 기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동일 때는 점등이 안 돼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는 수신기에서 수동 모드로 해놓고 기동했을 때 이거 응답이지만 이것도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설도 있고, 요거는 수동일 때는 이게 점등이 안 되고 이게 자동 모드일 때만 점등이 돼야 되냐. 서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썰이.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 실무자가 현장에서 나도 안 해봤어 이거 해본다 그러면서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필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강의해 놓은 거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독자적으로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자, 간 선수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수신기에서 접점으로 엔진 펌프를 기동하라고 접점을 붙여주면은 확인이 나와야 되겠죠.
각 두 가닥씩에서 펌프당 네 가닥이니까 펌프가 4대니까 16C라고 그랬죠. 이게 일반적인 간선 구성하는 방식이고요. 간선수가 부족할 때 간선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스프링클러 주펌프는 엔진 펌프라고 그랬죠. 스프링클러 주펌프는 엔진 펌프에다가 올려서 그냥 이건 네 가닥 그냥 쳐요.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동은 줄일 수가 없어요. 기동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DC 방법으로 하면 줄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고 DC 릴레이를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미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고 그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줄이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인 부분에 대해서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N상이 있으면은 요 펌프실 옆에 단자방까지는 두 가닥씩 가요. 확인이 일단 그러니까 두 가닥 왔죠. 두 가닥이 오고 각각 왔는데 여기서 묶어버려. N상을 묶어버리면 N상이 각각 따로 가면 세 가닥이 가야 되는데 여기 근데 여기 묶어버리면 두 가닥에 N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간선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RN에 대해서는 좀 이따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교류에서 AC 221 때 N은 전기, 한 선만 만지면 전기가 안 오는 선, 감전이 안 되는 선. R이나 S나 T는 한 선만 만져도 대지 전압에서 감전이 되는 선, 감전이 되는 선. 그러면 이제 전압선이라고 그래. 이거 0V 전위선이라고 그래. 0V 전위선은 뉴트럴, 응? 중성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성선은 0V 전위선입니다. 이종 접지 전원 측의 변압기 측에서 이종 접지가 된 선을 갖다가 우리가 중성선이라고 그래요. 대지에 이종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하고 같은 등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0V 전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성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중성선은 이 뉴트럴은 중성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서 하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대신 이제 여기서는 수신기 쪽에서는 포트가 각각 단자가 두 개씩 있잖아. 표시등 단자가 각각 하나씩 묶어줘야지. 이렇게 여기서 확인 공통이 한 가닥으로 왔잖아. 그렇게 이렇게 묶었으니까 선가닥수 줄이기 위해서 한 선으로 왔으니까 여기서 묶었듯이 여기 수신기 표시등 단자에서도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소방펌프 입출력에 관련된 배관 배선의 설계와 시공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소방펌프실 간선 배관 배선의 설계와 시공 기본 그 동영상하고 교환을 참고 바랍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뭐 도나게나 묶나? N상 선가닥 수준이다. 그건 아니지. N상들을 찾아야 되겠지. 여기 기동 확인 출력 단자에서 N상들을 찾아야 돼. 찾는 방법들이 있어.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 이걸 우선 알아야 돼. MCC에 이런 걸 알아야 돼.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 전기 하신 분들은 뭐 이거 설명 들으실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MCC에서는 일단은 메인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게 3상 4선식의 메인 MCC 메인 배선용 차단기가 4극인데 선이 네 가닥이기 때문에 4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제 RSTN 배선 색깔이 개정됐는데 예전에 이제 R, S, T, N 해가지고 R부터 흑적 청백 이렇게 나가서 N상이 백색이에요. 튜브가. 그렇게 이제 상의 구분을 색깔로 해주고요. 뭐 배선 방식에 따라서 뭐 예전에는 440, 3상 4선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480인가? 400, 저압에서 하여튼 460인가 그렇게 되는 그 배선 방식이 있고요. 아무튼 뭐 그런 식도 있어요. 하여튼 뭐 380도 있고 220 배선 방식도 있는데 그 220 같은 경우는 델타가 방식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380은 뭐 3상 4선식 Y겨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쭉 하다 배선 방식에서. 그 다음에 양놈이라 그래서 미국에는 208에 120V
배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Y 배전 방식인데,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380에 22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RST는 이중전압이죠, 이게. 380볼트에 220볼트. 삼상 4선식이란 말이에요. 삼상 포화야. 어? 4선식. 이렇게 돼 있는데, RST 간에는 삼상이 380이 걸려요. 요, 삼상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RST는 전압선이에요. 전압선. 한 선만 만져도 감전되는 선. 그리고 N선은 0볼트 전위선이라고 그랬지. 한 선만 만지면 감전이 안 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압선과 N상 사이에는 요건 전부 다 전압선이니까 RST는 전압선과 N상 사이에는 220이 걸린단 말이에요. 요걸 상전압이라고 그래, 상전압. 요건 선간전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3장 4선식으로 일단 380에 220 메인 차단기를 4극 메인 차단기를 거쳐서 부수바가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전선을 각각 차단기들이 여러 개 전원 1차측 여기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 따라가는 겁니다. 단상이든 삼상이든. 삼상 같으면 RST 3개에서 따라가면 되고. 흑적청, 그 다음에 단상 같으면 뭐 흑하고 적색 또는 뭐 적하고 백색 또는 청하고 백색 이렇게 두 가닥만 2선씩 빼가면 220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다 가는데 요 메인 배선용 차단기에서 4극짜리에서 2차 측에서 부수발을 통해서 각 주펌프, A펌프, 충압펌프 아니면 뭐 엔진 펌프의 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다 연결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메인 4극 배선용 차단기 2차 부수바에서 연결된 게 1차로 온 거예요. 여기. 요게 MTC 주펌프 3상 3폴이죠. 예, 여기 RST 380을 이 주차단기요. 이게 예? 배선용 차단기 주펌프의 주차단기. 주차단기라는 저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원, 삼상 전원. 그다음에 요거는 충압펌프. 충압펌프가 2개면 엔진 펌프는 전원도 나가야 되겠죠. 여기서 엔진 펌프에도 전원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요거 단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요게 2개가 되겠지. 충압펌프가 2개면은 여기 차단기가 여기 그렇게 일단 1차로 들어와서 2차로 요 컨트롤 쪽에 이 전자 접촉기 있죠. 그쪽에 이제 제어를 받아서 그 2차 측에서 밑에 단자가 있습니다. 하단에 거기를 통해서 전동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Y델타는 6선으로 연결될 것이고 기동장치가 없는 그냥 전전압 기동장치 같으면 3선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보이죠? 맨 밑에 보면은 메인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메인 전원이 들어온다고. 저기 전기 팬을 해서 배전반에서 이쪽으로 MTC용 전원이 이쪽으로 4가닥이 들어오는 거 RSTN 들어오고 3종 접지도 들어오겠죠. 이건 파워에 관련된 3장 4선식이고 하나에 추가로 된 접지도 들어와. E3도 3종 접지. 접지를 이렇게 외압에다 해야지 감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폴트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이게 1차 전원이 들어오고 아까 메인 차단기 2차 측에서 부수바에서 각 그 전동기들의 이제 메인 차단기 3폴짜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 어? 3폴짜리가 이렇게 해서 이 제어회로에 의해서 동작되는 전자접촉기들을 거쳐서 이쪽으로. 이게 3선식이죠. 이게 단자가 3개 있는 거는 그냥 전전압 기동이 Y델타 기동 같으면 6개라고 주펌프가 단자대가 6개가 있으면 Y델타 기동 방식이고 3개가 있으면 그냥 직입 기동이다. 전전압 기동. 어떤 기동 장치가 없어. 그냥 막바로 전전압이 보통 뭐 예전에는 뭐 7.5마력 이상이면 Y델타였는데 요즘은 전력 사정이 좋아가지고 보통 때는 막 한 15마력까지도 직입 기동 하더라고. 그 이상도 뭐 예를 들어서 발전소 프렌트 같은 경우는 전력 사정이 좋으니까 125kW 같은가 그것까지도 직입 기동하는 거 봤어. 그런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발전 프렌트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일반 저기 같은 경우는 뭐 한 30마력 이상 되거나 20마력 그 정도 되면은
Y 델타를 하고 그 미만은 보통 그냥 지객 기동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 전력 사정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보조 펌프 3코어 이게 전동기로 그냥 전동기 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엔진 펌프로 전원만 주는 거고. 엔진 펌프에서 충압 펌프를 제어하면 삼상 4선식이 가야 되겠지. RSTN이. 근데 여기다가 소화전 주충압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충압도 여기서 하게 되면은 요거 원래 엔진 펌프 제어반에서 연결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어를 하게 되면 거기는 삼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엔진 펌프 제어반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단상 220만 불 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닥만 RN이 되겠죠. 이건 RST. 이거 전동기로 가는 거고, 이건 전원, 엔진 펌프 전원으로 가는 건데, 220만, 이것만 봐도 220만 가는 걸로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 그 MCC의 제어의 전원은 어떻게 해? 단상이잖아. 220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메인 사각 개폐기의 2차측 부수화에서 따가지고, 여기 프로그 휴즈를 통해서 전원이 이렇게 1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어 전원, 차단기 쪽으로. 단상이 220이죠. 왜냐? 그걸 어떻게 하냐? RST가 흑적 청이었잖아. 지금은 색깔이 바뀌었는데, 그럼 청이면 이게 T상이라는 얘기요. T상하고 N상은 220이 걸린다고 그랬잖아. 220 제어 전원을 쓰기 위해서 요걸 프로그 휴즈를 통해서 요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청색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여기 1차예요. 이게 각 RST. 요거 이제 여러 가지 또 계기가 있어요. RST 3상에 전압을 감시한다든가 그런 그럴 때 그런 회로에 이렇게 전원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 휴즈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T상에서 딴 거예요. 이게 제어 전원. 그럼 여기 이제 220이 들어오고 차단기가 온오프 시킬 필요해서 온시키고 평상시에 온시켰다가 점검하고 그럴 때는 오프 시켜놓고 이제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요게 조작전 그 2차 측이요. 2차 측이 되고요. 부하 측에.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간선수를 줄이려면은 하나는 요게 확인이라고 주펌프 확인이고 단자 두 개가 밑에가 충압펌프 확인이요. 또 다른 충압펌프가 있다면 밑에 또 있겠죠. 그렇게 하는데 하나는 한 단자는 N선이고 한 단자는 전압이 걸린다고. 평상시에는 전압이 안 걸리다가 펌프가 기동됐을 때는 여기 전압이 걸리는 선이 하트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압이 걸리는 선. 그래서 전압이 걸리는 선이 있고 전압이 안 걸리는 N선이 있는데 각각 N선이 하나씩 있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 차단기가 1차 측에 여기가 이쪽이 좌측이 전압선이잖아. 이게 우측이 0V 전위선이죠. N선. 응? 그러면 여기도 튜브를 하나는 N선이면은 백색을 껴줬어야지. 그렇잖아요? 기본이.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때는 전압이 걸린 단자 전압이 걸린다면 출력이 나간다면 기동했을 때 펌프가 확인으로 전압이 220이 나간다면은 위에가 전압선 나 같으면 포맷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야 돼. 뒤죽박죽 어떤 때는 전압선이 밑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위에는 전압선이 걸리고 높으니까 이거는 영전이니까 밑에다가 N선을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펌프가 기동됐을 때만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위에 단자는. 그리고 이거는 두 가닥이 확인 220V인데 이건 충압이고 보조가 충압이에요. 그러면 하이로우 개념으로 본다면 이게 전압선이고 이게 영전이선 N이죠. 이것도 하이 로우 그러면 여기가 N상이 되겠죠. 0V. 그리고 여기다 백색 튜브를 껴줬어야지. 그러면 이것만 보고도 이게 N상을 여기서 그냥 가가지고 단자대 여기 옆에 MCC 옆에 단자대 쪽으로 두 가닥씩 가가지고 거기서 그거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선가닥수를 펌프가 이렇게 세 대면은 대상 펌프가 세 대면은 N상이 세 개잖아. N상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이렇게 수신기로 보내주고 콧물에서 보내주면 여기서 또 콧물 해주면 되잖아. 두 가닥을 줄일 수가 있잖아. 손쉽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부를 똑같이 무조건 제어에는 황색으로 막 이런 식으로 껴줘 버리니까 주부를 우리 같은 현장 실무자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이로 오니까 N상 여기까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면 그거는 큰 실수하는 거지. 확인해야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찾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의류 전원과 이제 관련이 돼가지고 제어 전원의 220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어전원 차단기가 위에가 청색 튜브가 이렇게 해서 여기 T고, T라고 그랬잖아, T. 백색 튜브는 N이라고 그랬죠. 그럼 차단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2차로에서 여기 RT가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제어전원이. 그래서 아예 TN인데 여기는 RN이라고 표기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압선이니까 RST는 개념 심하시고 전압선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RSTN은 전압선이요. N은 0V 전위선이고. 아까는 여기 T란 말이야. 그 전압선이 이렇게 와 있고 이게 0V 전위선인데 여기서 동작을 시키지 않고 그냥 어차피 단자가 두 개씩 있잖아. 아까 소화전 주펌프, 소화전 중화펌프,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중화펌프 단자가 이렇게 각각 두 개씩 있다고 해봐. 응? 그러면 N선에서 어차피 여기서 한 선씩은 집중 물려 있다고. 그러면 전압계로 찾을 때는 교류 220이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최소한도 250V 이상의 레인지. 응? 이게 선택하는 레인지가 있잖아. 뭐 150V, 뭐 250V, 그다음에 뭐 300V, 뭐 600, 뭐 교류는 뭐 600V까지 이상 없는 뭐 나온 거 보는 거 없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렌즈를 적절한 위험하지 않는 220V를 측정해도 뭐 전압계에 지장이 없는 그런 렌즈를 선택한 상태, 렌즈 선택에 유의해야 돼. 그렇게 한 상태에서 하나는 여기다 대고 2차 측 T상이나 뭐 RST가 됐던 간에 전압선에다 하나 대고 2차 측 차단기 2차 측에 대세요. 1차에다 대도 되고 2차에다 대고 상관없어. 이제 전압선에다 하나 대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N에 연결됐으니까 여기다가 하나씩 대봐. 대보면은 요게 N상이라면 N선에 연결된 단자들이라면은 전압이 나와야 돼. 전압이 220V가 측정이 돼야 돼.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단자가 위아래로 바뀔 수도 있고 아시겠죠? 요 선하고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전압이 220V가 각각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선이지? 이게 요 전압선하고 재서 전압이 나오는 거는 N선밖에 없잖아. 그게 바로 이제 펌프 같이 묶여진 선이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찾는 이런 방법이 있고 찾았다 하더라도 테스터로 전압을 차단기를 정지해 놓고 R 곱하기 1이나 부자로 또 2차적으로 확인해야 돼. 예? 전압으로 찾았다고 해서 여기 전압 측정해보니까 이게 N선이네. 그걸로 끝나지 말고 차단기를 내려놓고 요거끼리도 부자나 아니면 R 곱하기 테스트 R 곱하기 저항 측정하는 제로가 나오나 요거 단자기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을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전기를 찾는 방법이 있어. 검전기 이런 게 희옥기 거 이렇게 여기 검전이 되면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태광권이 여기 검전이 되면 여기 불이 들어오고 전압선에다 대면은 이게 좀 많이 비싸요. 요거보다 상대적으로 뭐 조금 비싸. 그래서 요거는 수동을 해놓은 상태에서 3상 4선식 메인 차단기는 온이 돼 있어야 되고 메인은 그다음에 요 각 펌프 주펌프, 충압펌프, 뭐 1, 충압펌프 2, 요거는 3풀짜리, 3극짜리 차단기잖아. 그래서 요거는 전부 오프해야 돼, 전부. 왜냐, 요게 온으로 돼 있으면은 조작회로를 수동으로 하던 제어회로를 작동시키면 전동기가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오프로 해놓은 상태로 해야 돼, 요거는. 예, 각 주펌프, 충압펌프 1, 충압펌프 2에 주차단기를 오프로 해야 되고 요거는 메인 차단기는 온으로 돼야 전체 전원이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어 전원만 살려놓고 하는 거예요. 220 아까 차단기 내가 얘기했죠. 2극짜리 그랬을 때 이 조작이 가능하죠. 수동 모드로 해놓고 버튼을 수동 조작 버튼을 온 시켰을 때 하나인가는 붙겠지. 그러면은 MGC의 주펌프를 수동으로 이렇게 기동시키면은 온시키면 버튼을 온시키면 그 램프가 들어오잖아. MG 자체도 그걸 알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여기에 전압이 나오겠지. 응? 동작된 것만. 그때 검전기로 이렇게 대보란 얘기야. 대보면 점등되는 게 전압선이고 여기 R이 됐던 S가 됐던 T가 됐던 또 그 상태에서 이쪽이 됐을 때 점등이 안 되는 선이 단자가 N상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한 번씩 각각 충합 1, 충합 2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찾는 방법이에요. 이게 예민한 경우에는 이쪽에도 들어오고 이쪽에도 들어올 수도 있어. 일단은 이 무전은 그 검정기라고 있어. 내가 옛날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건전지 안 들어가는 그냥 여기 유도되는 전압에서 여기 디스플레이도 됩니다. 숫자가 막 나옵니다. 여기 버튼을 이렇게 손에 댄 채 한번 선 껍데기에다 대도 검정이 되고, 그냥 버튼 안 누르고 그냥 이렇게 단자에다 대면 전압선일 경우에 숫자가 표시되고, 전압선이 아닐 경우에는 그런 게 표시가 안 됩니다. 그걸로 하면 확실하지. 그런 식으로 찾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예,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R 곱하기 1으로 저항 측정기 또는 부자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N선에다가 아까 TN이겠지. TN 차단기에 이렇게 있었잖아. 청색 튜브, 백색 튜브잖아. 그러면 여기서 N선이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야. 일단 여기 N선이. 그러면 요 2차 측에다가 N선에다 대. 하나는 2차 측에 N선에다 됐다고 돼가지고 되는데, 전원을 차단을 해야 돼. 일단 전원을 차단을 해야 되고 차단기를 오프를 시켜야 되겠지. 그 다음에 2차 측에다 이걸 대가지고 TNN 단자에다가 댄 상태에서 테스트 R 곱하기 1 저항 측정기로 제로가 나와야 돼. 그 선이 맞을 때, N선이 맞을 때 이렇게 각각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테스터가 없으면은 부자 테스터로 우리가 차단기 2차 측에 이게 차단기 오프 시켜놓고 N선에다가 이렇게 하나 대고 한 선에 한 번씩 대봐서 부자가 우는 선이 N선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날씨도 무덥지만은 지혜롭게 극복합시다. 자,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